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동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법령의 형식이고요. 두 번째는 법률의 구성과 문장입니다. 우리는 소방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은 다 법령의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관련 법규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 법령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의 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규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나 법식, 제도, 규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라야 하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판단,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성이 있는 성문의 법 형식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하게끔 하는 성문의 법 형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포되는 법을 뜻합니다.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요성이 있는 법에 의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요성이 있는, 강제성이 있는 그런 어떤 형식적 절차들을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령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졌냐 하면은 제일 정점에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헌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최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과 명령과 자치법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은 다시 그 형식에 따라서 법률, 대통령 긴급명령, 대통령 긴급제정, 경제명령 이런 거와 또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부령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조례나 규칙 등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성문의 법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령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법 형식의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 입법 등의 단계의 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효력의 상하관계가 정해져 있다. 상하관계가.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령이 헌법이 되는 거고요. 가장 하위에 있는 법령이 자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과 상위 법령 이렇게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하위 법령은 반드시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위반하는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다. 그죠? 법의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이다. 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법은 상호간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법령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 상호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적용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후법 우선의 원칙 또는요 신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법이 제정되는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이전에 제정되어졌던 법률보다는 나중에 제정되어졌던 법률, 새로 만들어진 법률, 그게 후법, 신법이라는 겁니다. 이전법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법이 더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서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더 우선해요.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이제 서로 경합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특별법 우선이다라는 뜻이고요. 일반법은 대체로 특별법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법령의 체계에서는요, 법 상하위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후법, 신법, 특별법, 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나오는데, 헌법은 국법 질서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다. 국가의 조직이나 활동의 근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자, 그 헌법을 말하고요. 우리는 이제 대체로 각 소관 부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는 국회를 입법부라 그러죠. 입법부,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로 제정되고 만들어지고요. 그게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공포된 상황. 자, 요걸 뭐라고요?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지고요.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법률은 헌법을 제한 다른 법령보다도 상위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는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다. 아까요, 강요성이 있다. 그죠? 강요성. 강제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강제한다. 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에 관하여 헌법 및 법률을 제한 다른 일반의 법령이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규정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하지 않으면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의 권리나 자유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밖에 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많은 법률을 적용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법률이다 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 소방 관련 법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건데,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법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관계법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이 4개의 법률은 이전에 소방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에서 나뉘어진 겁니다. 나뉘어져서 우리가 이제 4개로 나뉘어졌다 해서 한때는 사품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고요. 소방기본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 정도에 따라서 뭐 소방공무원법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대부분 요 4개의 범위가 이제 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법률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법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 형식의 법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을 포함한 명령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스스로가 명시해서 위임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서 이런 부분은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시행하거나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절차라든지 세부적 규칙, 세칙 또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런 두 가지 형식을 갖고 있고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받거나 또는요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요 법률보다 약하다. 법률보다 약하다는 것은 대통령령은요 법률의 하위 법령이다, 그죠? 법률의 하위 법률이다. 요게 이제 상위고요, 요게 하위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방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시행령이 있다 그랬는데요. 소방기본법은 법률인데요.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이 법의 시행령,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시행령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내용상 구분에 있어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포함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많고요. 총리령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세칙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은 총리령하고 부령이 나옵니다. 총리령과 부령요.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고 부령은요 장관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이를 발하는 각부의 명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명칭만 다를 뿐 형식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은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의 체계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하는 거고요.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은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서 여기도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하고 어때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총리령과 부령은 모두 그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는요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는 어때요? 약합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보다는요 약하고요. 소방과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행정자치부령인데 행정안전부령이죠, 그죠? 지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된 시행규칙 등이 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에서 이제 소방기본법을 했거든요. 소방기본법은 법률이에요, 그죠? 법률이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하면 뭐예요? 대통령령이고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면요, 그거는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행정안전부령령. 그래서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법에서 큰 원칙을 정하면은 구체적인 사항들은요, 아까 세칙이나 또는 절차 또는요 위임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제 시행령을 했기 때문에 큰 원칙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적 사항들 또는 절차적 사항들 또는요 원칙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다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형식의 법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이 대통령령에 의해서요 다시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세부적 규칙이란지 그 다음에 절차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총리령 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은 이렇게 이제 3단계 체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치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그다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률을 자치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는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법을
조례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는 그 지자체 국한에서 어때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례의 소관사항은 지자체의 권능에 속한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은 지자체의 사무가 어떤 게 있냐면은 자치사무,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기타의 행정사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결국 이제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들을 지자체의 사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 게 조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자체 자치입법은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법령은 이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체계에서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또는 의무 부과를 하는 거, 이거 아까 어때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이때는요,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위임을 하지 않고요. 법률에 의해서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장이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민세를 받는다, 세금을 받는다, 세금 내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규범이고 강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장이 함부로 주민에게 돈을 거둘 수 있느냐? 그건 법률에서 위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지요.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조례의 형식적 효력은 국가의 법령보다는 약하다.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화재 예방 조례,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지자체의 규칙입니다. 지자체의 규칙을 하면은 지자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는 지자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장에게 기관 위임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조례보다 약하다, 그죠? 뭐 똑같은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법률이냐, 아니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조례냐 하는 거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조례보다는 법률이 어때요? 상위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정점에 있는 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게 이제 법률이 되는 거고요. 이 법률에 있어서 특정 사항을 위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두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다시 시행령, 그죠? 시행령, 대통령의 명령으로 두는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요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게 조례입니다. 조례고요. 지자체의 규칙, 요렇게 이제 체계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자, 그랬을 때 법은 항상 하위법은요, 상위법에 어때요? 맞춰야 됩니다. 부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부합되지 않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만 같이 읽어보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